네, 반갑습니다. 투자마인드 채널의 어슴새벽 인사드립니다. 또 한 주도 이렇게 또 거의 끝나가고 있고 5월 달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을 느끼게 하는 요즘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고 4월 달이 조금 이제 횡보한 지루한 이런 좀 공포의 좀 시간이었다고 하면 5월은 지금 좀 지루한 시간이죠. 그래서 조금 4월 달에 빠졌던 한 절반 정도로 회복을 하고 지루한 시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6월 달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언급을 드렸는데 그게 또 일부 분들에게는 그럼 1년 동안 안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댓글도 달아드리긴 했는데 1년 동안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6월 달부터 뭐 7월 달, 8월 달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그 시간이 오고 또 좀 하락을 하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시간을 거쳐서 결국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시간에 대한 건 좀 사이클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를 드린 거고 물론 뭐 1년에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어쩔진 모르겠지만 대략 1년 뭐 언저리 그 정도의 요번 사이클의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월 달, 7월 달, 뭐 8월 달 이런 가까운 시일에 몇 개월이 안 좋을 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6월 달에 FIT 21 법안 6월 3일 정도로 아마 지금 연기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6월 달 초부터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오늘 방송 그렇게 몇몇 이제 뉴스들 좀 살펴보고 오늘 방송은 길지 않은 형태로 해서 좀 짧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공포지수 보면 여전히 73 정도의 그 큰 변동은 없는 상태고 고글 트렌드도 건너뛰고 김프가도 좀 살펴보면 김프 같은 경우도 1%대 정도 이제 이렇게 정도 껴 있다. 그래서 큰 변동이 없다 볼 수 있고 지금 선물 시장의 데이터 같은 경우도 크게 과열 상태가 아닌 뭐 이런 정도의 상태에 와 있다. 그래서 큰 변동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소강 상태에 있고 뭔가 이제 법안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된 트리거 방아쇠가 당겨지면 그때부터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번에 비트코인 서울 2024라는 걸 했는데 여기서 미래에센 증권 매니저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 금융 강자 블랙로이 그리는 금융의 미래 그래서 참 이게 저도 보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수년 전만 해도 다 코인은 사기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래에셋 이런 증권 매니저분도 나와서 ETF 이제 전통의 금융 강자인 전 세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에셋 같은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보는 데 중에 가장 왕이죠. 거기 블랙락이 ETF를 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이런 뭐 미래에셋 같은 회사들부터 전 세계 수많은 회사들은 이제 앞으로의 블랙라이 그리는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주도하는 그 금융을 주도하는 미국이란 나라의 큰 금융기관들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결국에 지금 SEC의 역할이 거의 다 칼춤을 추는 역할이 끝나고 이제 코인에 대해서 규제와 그다음 자유로워짐과 법제와 여러 가지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코인이 본격적인 세상의 부의 바구니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코인들이 좋은 코인이라고 하면 정말 10배 뭐 그 이상씩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이 좀 지루하고 그러면 좀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도 좀 안 오른 코인들 갖고 계신 분들 특히 그렇겠죠. 뭐 XRP도 있고 그다음 뭐 스텔라 루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곤 뭐 폴카닷 이런 것도 좀 덜 올랐고 그런 코인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앞으로 엄청난 상승을 앞으로 한 1, 2년 안에 할 테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몇 개월 안에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하고 5월 달에 하락과 횡보를 했기 때문에 6월 달, 7월 달, 8월 달이 좀 좋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너무 단기적인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또 조금 지루하게 움직인다면 실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사이클이 많이 올라가는 지점에 대한 제가 1년이란 이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올 거니까 지금 일상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얼마라도 딴 코인들 더 모으실 수 있으면 일상에서 그렇게 해서 부담 없는 선에서 잘 모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페이팔이 PYUSD 해서 이제 솔라나 블록체인 확장을 한다. 그래서 페이팔이 솔라나 블록체인을 확장하여 사용자에게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솔라나도 이제 굉장히 안정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몇몇 이제 뭐 이더리움 아래, 그다음에 뭐 리플 아래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이더리움 아류 중에 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좀 자리를 이제 많이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좀 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좀 테라루나 사태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테라루나 같은 경우 이제 권도영이 SEC하게 거만하게 굴다가 좀 한번 이제 한국 그 창업주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철퇴를 때린 거고 공매도를 해서 아예 망하게 만든 거고, 솔라나 같은 경우 미국 쪽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작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고 솔라나, 근데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이런 메이저만큼은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하시고, 블랙락의 IBIT가 그레이스케일의 GBTC 제치구 미국 최대 비트코인 현물 ETF 등급, 그래서 예정된 수순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로 블랙락이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역시 여기서 이제 미국 최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한 쪽이 됐다. GBTC 나오는 것들 다 흡수해서 가구하다 보니까 결국엔 가장 커졌다. 그래서 아까 한국하고 연결된 한국도 블랙락을 바라보면서 미래에셋 같은 데들이 앞으로의 토큰 시대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블랙락이 그리는 미래 금융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해외 블랙락, 피델리티 이런 데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 약간 미국 다음의 국가들은 다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우리가 미국의 이런 것 움직임을 보고 미리 투자해뒀기 때문에 결국에 몇 년 뒤에 이제 국민은행 가면 뭐 어떤 코인 ETF 뭐 가령 뭐 레이어 1 솔루션 이제 코인들 하면 뭐 이더리움, 솔라나 몇 개가 막 담긴 ETF가 판매될 거고, 그다음에 또 게임 관련된 뭐 그다음에 NFT 관련된 이런 각 섹터별로 그다음에 펀드가 이제 판매되는 이런 시기가 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미리 그 코인들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ETF로 돈이 들어오면 그 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ETF 판매가 되면 그러면 그 코인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수순으로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 처음에 드렸던 이제 그 법안 관련해서 SAB 121 요거 이제 무력화하는 공동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전에도 설명드렸던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처리하는 거 해서 가상자산을 기업이 투자하기 되게 어려운 게 만드는 법안인데, 요거를 이제 폐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폐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20일 법안이 되고 하면 가상자산이 이제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그럼 이제 증권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리플에게도 굉장히 좋고 몇몇 이제 증권성 있는 알트코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것들이 6월달 정도에 뭔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지켜보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랑 도반분들은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 일상에 집중하시면서 지금 시간에 좋은 코인들 그냥 주우실 수 있으면 죽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만 두셔도 된다. 결국에 확정적으로 엄청나게 코인이 많이 올라가 있는 미래는 앞으로 1년 정도 안에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만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짜증 내시지도 마시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일상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녹색 구간 과열된 거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 여기 데이터도 보면 지금 한 일주일 정도로 보면 지금 여기도 롱이 좀 쌓여 있고, 그래서 롱을 한 번 더 청산을 시켜주고 위로 올라갈지 뭐 이런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좀 봅니다. 하이사이클도 지금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일 거고, 점점점 올라가서 이거 겹치는 때 우리가 신중하게 좀 살펴봐야 되고, MVRB도 여기 좀 얼추 닿는데 6 정도 부근 넘어갈 때 아직은 한참 멀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탈 마켓캡 3번에서 우리가 빨간 박스 구간에 가는 거랑 도반분들 우리 계속 보고 있죠. 구독자 여러분들도 가끔 이 차트 보면서 보는데,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다시 좀 여기 눌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평선 다시 좀 모아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깨고 여기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는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설령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그럼 또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게 될까봐, 그러면 다시 빠질까봐 이런데, 상승장 안에서는 이 박스, 제가 박스 이론을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박스 하단 맞고 그 다음 박스 가고, 보통 박스가 이렇게 하다가 다음 박스로 넘어가지 이전 박스로 넘어가서 아래로 계속 빠진다. 이거는 이제 상승장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장으로 갈 때의 패턴이고, 지금은 우리가 상승장 안에 있다. 왜냐하면
고점이 여기고 지금 고점을 넘어서 부해박은희를 확장해야 되는 개념으로 우리는 상승장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 박스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때도 우리가 투자할 때 계속 같은 말을 했잖아요. 제가 아래 더 빠진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에, 잡음에 여러분들이 공포에 휘둘리지 마라. 왜냐하면 위로 먹을 폭이 많고 아래로 빠질 가능성과 아래로 빠질 폭은 작으면 손익비를 계산을 해서 위로 갈 폭이 훨씬 더 지금 크다라고 하면 이럴 땐 투자를 해야 될다라고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그게 바로 어떤 개념이다? 바로 지적인 위험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위험에 대한 거를 지적인 위험이라는 말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냥 무모한 우리가 위험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지적인 위험을 하는 거죠. 여기서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과 폭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과 폭이 더 클 때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공포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공포에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 때 계속해서. 지금도 역시 상승장 안에서 여기 눌러준 지금 이럴 때 우리가 계속 이때도 사야 되고 이때도 사야 되고 이때도 사야 될 때라고 계속 얘기했고, 이때 샀으면 이때 올라갈 때 엄청 기분이 좋았고, 이때 샀으면 다음 빨간 박스 갈 때 또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반복으로 가다가 이 고점을 넘어서 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시면 된다. 물론 마지막 정말 J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분할 매도 한 거보다 몇 배가 더 올라가서 싸게 파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최고점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 XRP BTC 차트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이 채널에서 한번 하고 다시 눌러주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이제 돌아서 갈 거라고 보고 이 바닥이 거의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의 가장 수혜자가 리플 XRP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2017년도 여기고 지난 고점 여기고 21년도 고점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여기랑 여기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쵸?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해 한 1억 5천 이상 갈 수 있다는 걸 좀 의미를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럼 지금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이미 4월 달에 한번 매 맞았고 5월 달에 좀 지루한 거 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나가기 참 좋은 때죠. 자, 알트코인 마켓 캡도 이제 상위 그 10개, 상위 시총 10개 빼고의 코인들인데, 이런 식으로 고를 파고 그 다음에 한번 올랐다가 뚫고 올랐다가 다음 박스 갔다가 다시 살짝 위에서 눌러준 모습, 지금도 이런 식으로 갔다가 눌러준 모습. 그러니까 기분 엄청 좋다가 살짝 눌러준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제이커브보단 좀 완만하게 가다가 제이커브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완만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는 2017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완만하게 하는 형태로 올라갈 거다. 어찌됐든 지금은 컵앤핸들 패턴으로 쭉 가다가 핸들을 만들고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보통은 여기서 다시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 아까 설명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위로 갈 가능성과 위로 먹을 폭이 크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자리인 거죠.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지금의 여러분들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6월 달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설령 6월 달에 또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7월 달에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어가야지, 왜 6월 달에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6월 달에 안 좋냐라고 해가지고 괴로워하셔 봐야, 저한테 얘기하셔 봐야 저도 6월 달에 좋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도 방법이 없고, 그 괴로움과 짜증을 부려봐야 결국에 다 본인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좀 초연한 마음을 가져라. 이러도 저러도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물론 빨리 오르고 빨리 되면 다 좋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미 내가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면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 겸허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짧게 마무리하고 또 토요일에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